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제 2강이죠. 자, 페이지는 164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8번을 가면요. 자, 8번에서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돼 있죠. 자, 7번은 뭐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을 본다면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이 안 된다. 이건 앞쪽에서 우리가 영속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번의 정답은 2번이고, 자, 8번은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부의복과가 관련된 것은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자, 9번 갑니다. 자,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우리가 그 부중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고 부중성에 의해서 매립지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립될 수 있어요. 매립이나 산지 기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 확대는 부중성이 예외가 아니가 아니라 용도의 전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9번의 정답은 3번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자, 이런 단어를 찾아내세요. 10번에다 별표를 쳐놓으시고, 국지화가 나오면 지역으로 국한됐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는 부동성 맞고요. 자, 1번이 정답인데요.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이 분리됐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는 것은 오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속성이고, 채용을 성립한다. 근거가 된다는 자체는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이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은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한다. 시장에서 상품 간의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대체할 수 없다는 자체 나오면 무조건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0번의 정답은 1번이다. 자,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간다면, 자, 11번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아파트의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들어섰대요. 그럼 아파트의 29번지에 공원이 들어섰다. 30번지. 그럼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가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 때문에 그렇고, 자, 위치의 가변성 때문에 그렇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12번에 가시면은 영속성과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토지의 집약적 이용, 토지 부족은 부중성 때문에 그래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나 감가상각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영속성을 나타내는 건 니은번이고, 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 만든다. 우리 장소 임하고 또 감정평가 시 지역 부족이라는 자체는 지역마다 다른 부동성 때문에 그렇고요. 일물일가가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완전 대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개별성 때문에 그렇고,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가고, 장기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이에요. 같이 보는 우수하다,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은하고 미음번이 영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은 이제 간평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자, 얘네들이 이렇게 냈어요.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라는 단어는 맞거든요. 근데 임장 활동을 하죠. 임장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장소로 임하기 때문에 임장 활동을 만드는 거지 배제한다는 게 틀렸거든요. 3번의 정답은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4번은 자, 무슨 성과 관련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집약화시킨다. 토지를 집약화한다는 건 땅이 한정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 우리가 독점 소유욕을 갖게 한다. 자, 우리 공기는 어떻습니까? 무한하기 때문에 소유욕이 안 생겨요. 근데 토지는 제한되어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소유욕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독점 소유욕을 가진다는 것은 부증성과 관련됩니다. 가격 문제도 발생시킨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양적 공급을 제한한다. 그래서 이건 부중성 관련되니까 3번이 정답이다. 저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작년 문제인데, 작년 문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틀로 나왔죠. 그래서 박스를 쳐놓아서 가지고 여기에 발생시키는 것은 뭐냐. 그럼 일단 15번의 정답은, 자, 소유함으로써 자본이득. 내가 토지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운영이익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운영이익이 이제 우리가 임대료고, 자본이득이 캐피탈 게인스, 처분이익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관리를 중요시한다는 자체는 오래 가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매각을 미룰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 4번 영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자, 부동산의 본질, 속성, 존재 가치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죠? 이거는 잘 출제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1번인데요. 접근성이 좋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안의 주택은 또 접근성이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도가 안 맞죠. 시장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졌는데 전철역에 가스 차량이 들어섰어. 위험하고요. 쓰레기 밀입장이 있어. 혐오스럽습니다. 그 위험 혐오 대상이 아니라면 적극성이 좋을수록 위치로서 유리하다. 그건 요거 한정됐기 때문에 요거 말고도 시장 안의 주택도 접근성이 예외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맞다고 봐야 돼요. 정답은 우리가 169페이지의 부동산 속성이 1번은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공간으로서에 대한 이 나오죠. 그래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이 구분지상권이라는 자체는 민법에서 배우시는데, 자, 토지를 가지고 건물을 지게 되면요, 이 지상권이라는 자체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거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그 우리가 지하철 공사가 또 밑에 여기에서 지하철을 뚫으면서 여기 토지 소유자의 지하 공간을 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지하도 가능하고, 여기다 광고탑을 져서 광고탑을 해가지고 또 얘가 임대료를 받는데 그것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지하 공간, 공중 공간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DR은 개발권 이전 대상 우리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용적률을 사고 팔기 때문에 용적률 거래제라는 결합건축제도가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TDR은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건 용적률을 사고 파니까 지하가 아니라 공중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20층까지 짓게 되면은 야, 저 5층 더 짓고 싶어. 그래? 그럼 너 공원 하나 만들어. 너한테 용적률 인센티브 줄게. 그러거든요. 그럼 지하 공간은 무조건 아니라는 얘기죠. 공중 공간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 3번은 무조건 우리가 계속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민법에서는 강업법에 열거되는 미채굴된 강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개인권을 밀지 못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TDR이 나왔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인데, 상부 미용관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족당한 경우 상부 미용관을 상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에 양도를 해서 파는 것을 개발권 양도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중임대차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자, 부동산 활동에서는 그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냥 풀어보시고요. 자, 부동산 활동에서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대한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제가 이렇게 했죠. 우리가 이 서 있는 서비스업, 그 다음에 서 있는 그 관중들한테, 그죠? 관중에게 공개한 감자임 이렇게 외우셨죠. 그래서 관리업, 중은 중개업, 공개의 공급업, 개발업, 공개한 감자임, 감정평가업, 자문업, 임대료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번에 부동산 투자금융업은 우리 표준산업 분류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냥 암기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도 잘 뜨지 않는데 넘기시면은 2번을 보시면은 옳은 것을 보신다면은, 자, 일단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기역의 공중지표 지하 포함하는 3차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지상이라고 하면 안 돼. 지상은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공중지표 지하를 얘기하고요.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래 당사자도 윤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업자도 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게 틀렸고, 자,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한 활동은 장기적 배려를 해야 되죠. 디귿이 맞습니다. 기억 디귿이 맞고 정답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활동은 주체가 인간이고 대상이 활동입니다.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죠. 그럼 대물 활동만 아니라 대인 활동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을 더 강조한다. 자, 우리가 체계화된 이론은 과학성이 맞긴 해요. 근데 이론에서는 과학성을 요구하고 실무에는 기술성을 요구하는 것이지 꼭 과학성만 강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지문이 틀렸다는 얘기고요. 임장활동을 해야 된다는 건 장소로 간다는 것은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이고, 대인활동이 아니라 대물활동으로 좀 고쳐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다. 자, 3번도 뭐 부동산학에서 틀린 거, 우리가 일반 원칙에 능률성,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소유 활동할 때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부동산 활동에서는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게 연구 목적이면서, 자, 이거는 안정성에 들어간 게 아니라 능률성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자, 그렇게 해서 총론 파트는 3문제, 4문제 나오니까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아, 수요 공급이 어렵습니다. 수요 공급이 어렵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이제 제가 수요 공급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갈게요. 총론 파트는 뭐 좀 빨리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수용급 파트는 나온다면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어디가 기출문제 키워드예요? 유량과 저량입니다. 유량과 저량. 그래서 유량 저량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론 문제집 때는 약간 넓혀서 강의를 해볼 거예요. 하지만 기출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게 뜬다라는 겁니다. 저량은요,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 그래서 저자가 들어가고, 자, 이건 플로우가 아니라 스톡입니다. 플로우는 제가 UFO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얘네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재고하고, 그 다음에 자산하고 인구. 이 세 가지만 시험 문제 저량이라고 주기장창 나오거든요. 가볼까요? 178페이지 1번을 보시면은 다음 중 유량 저량이 옳게 나타나는 것은 저량부터 찾으면 되잖아. 저량은 자산, 인구, 재고. 그러면 정답은 2번밖에 정답이 안 되지. 지대 수입은 일정 기간 동안의 지대에 대한 임대료고, 그 다음에 아파트 생산량은 또 한 달 동안의 아파트 생산량, 가계 소득은 기간을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2번도 마찬가지잖아. 유량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이거 세 가지에서 고르면 되지. 그럼 재고가 정답이지. 3번이 정답이고, 자, 이렇게 하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그 유량 저량이 또 어디 있냐면 쭉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우리가 페이지로 가시면은 유량 저량이 뒤에 또 나옵니다. 유량 저량은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되네요. 우리가 유량 저량 이제 플로우하고 스톡을 이제 바꿔낸 적이 있는데 그건 좀 안 보이고, 여기 뒤에 나오네요. 196페이지. 36번입니다. 그래서 36번이 대표적으로 유량 저량을 또 바꿔냈죠.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면, 자, 갑니다. 유량 저량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일단은 어떻게 된다? 1번과 2번 바뀌었지. 기간은 유량, 시점은 저량, 자자 들어가니까 바뀌었고, 재고 자산은 저량이잖아. 주택거래량 신규는 유량이기 때문에 5번만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1,500만 채가 주택이 존재라는 자체 동그라미. 존재가 나오면 저량이에요. 현재 존재. 그럼 1,500만 채가 저량의 공급량이 되고, 그중 100만 채가 공가니까 1,400만 채만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죠.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78페이지 1번 풀었고, 2번 풀었고, 자, 이렇게 해서 유량 저량을 풀었고요. 자, 179페이지에 가시면은 우리가 4번의 정답은 정확하게 2번이 정답인데, 자, 우리가 주택 저량은 시점 들어가고 보유하고자 하는 것은 저량의 수요량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정 시점의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에요. 3번, 일정 기간의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 자, 이건 그냥 틀어버렸지. 기간은 유량인데 존재는 저량이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량의 수요량은 일정 시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 2번이 맞고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자, 일정 기간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자, 일정 기간이라는 자체는 유량이 맞아요. 근데 보유하고자 하는 건 수요량이 되거든. 틀렸고, 주택 유량의 수요량 중에서 기간은 맞는데 시장에 존재하는 것 자체는 저량이기 때문에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자, 일단 봐봐. 여러분들이 3번에 기간이 나오는데 존재가 나왔으니까 날려야 돼. 기간 존재 안 들어가. 그럼 5번도 무조건 틀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고, 그럼 2번이 맞고, 1번은 유량 공급량은 일정 시점에 나왔으니까 무조건 날리시고, 그럼 2번이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요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요. 유량과 저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테마 강의를 할 거냐면,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달라요. 자,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입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고,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란 말이에요. 가격 이외. 자, 그러면은 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아닌 걸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해당에 대한 그 가격이거든.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자,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돼요. 양이 붙으니까 점의 이동에서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떨어지면 양이 늘어났지. 근데 얘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움직일 수 있고 좌측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공급도 마찬가지야. 공급의 양과
공급의 변화는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냐 곡선 자체의 이동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탄력성은 이따 풀기도 하고 일단 테마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된 문제를 푼다면, 자, 일단은 천천히 가서 180페이지 가시면은 5번을 보시면은 4번의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양이 붙었죠. 이건 곡선 자체가 아니라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잡아보시고, 그 다음 자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어때요? 아, 여기 있네. 183페이지 아까 유량저량을 여기서 찾았네. 183페이지에 11번을 보시면은 아까 2번 부동산 수요금이 일정 기간이 들어갔어. 그럼 기간이 들어가면 유량이니까 UFO 프로가 되죠. 스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83페이지 가시면은 12번. 자, 여기 이제 우리가 183페이지에 12번을 이제 풀어보는데,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1번을 찍으셔야 돼. 아파트 가격 변화를 찍어야 되는 말이야. 근데 주의하실 건 5번에 가시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기대의 변화라는 것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거죠. 이건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라는 얘기예요.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찍어 대시고, 그 다음에 또 10번 또 유량저량 안 했네. 10번을 보시면 아까 저량의 자료에 해당하는 거 세 가지 얘기해봐. 재고, 자산, 인구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보이시니까 탁 맞출 수 있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 이제 우리 핵심 포인트지. 13번에 가시면은 수요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수요량의 변화가 가격이잖아. 그럼 빨리 가격부터 봐야지. 그럼 3번이 정답이다.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에 대한 가격 하락이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 변화 가격 아니니까 3번이 정답이다. 13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게 이제 14번이에요. 자, 14번. 자, 갑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죠? 지금 곡선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곡선 자체가 움직였단 말이야. 그래서 공급은 그대로 있고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움직인 거죠. 좌측으로 움직였다는 자체는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럼 가격 이외 요인으로서, 자, 우리가 천천히 가볼게요. 주택 거래 규제가 완화됐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자, 이건 좌측으로 하향했다고 해서 하향이라고 하는데 하향은 잘 안 씁니다. 그냥 좌측으로 생각을 하세요. 해설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한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아니겠고, 모기지 대출 우리가 금리가 하락했다. 그럼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근데 건축자재 가격 하락은 공급이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가. 그럼 얘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재 가격이죠.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게 대체재란 말이에요. 자, 대체재 가격과 나는 같이 움직입니다. 해당 수요량은.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면 나는 빌라를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내 거를 늘리죠. 근데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를 많이 사고 내 걸 줄여요. 그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체재 가격과 하락하면 내게 준다는 얘기죠. 이건 교차 타로서는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제가 추천해 드릴 거는 어디가 이제 중요하냐면 문제 이제 틀을 본다면, 자, 일단은 188페이지로 가시면 공급은 좀 쉽게 나와요. 공급은. 자, 공급은 그냥 21번처럼 나온다는 거. 부동산의 공급 결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우리가 상식인데요. 4번. 기준금리가 하락해. 그러면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돈 빌리기가 쉽단 말이야. 그럼 이자 비용이 감소하니까 공급자의 수익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되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래서 좀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보시면은 1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량저량 31번도 저량은 아까 재고, 자산, 인구니까 3개가 되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4페이지 가시면 32번 정도? 194페이지 32번. 자, 이건 뭘 냈냐면 4번을 보시면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얘기는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얘기거든요. 우하향이 아니라, 그래서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5번 같은 경우는 공급은 간단하다고 그랬죠.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천천히 갈게요.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면 늘어나니까 우측으로 증가하고,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니까 공급자들이 어떻게 돼요? 공급을 더 늘리겠죠.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공급의 감소 요인이에요. 이자가 상승한다는 건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지네들이 생산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급을 줄이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이윤이 감소하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새로운 건설 기술에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우측으로 가겠죠.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 하락도 우측입니다. 자,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6번 풀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게 되면, 넘겨볼게요. 어디가 좋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202페이지 가시면은 45번, 202페이지 45번, 45번 가시게 되면, 자, 어때요? 뭐가 나왔어요? 볼게요. 45번을 가시면 그 부동산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다.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일단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으면 우측이고 기분이 나쁘면 좌측이잖아. 소득이 증가하니까 양을 늘리겠지. 거래세 인상은 감소가 되겠고, 대출금리 하락도 양을 늘리고, 가격 상승의 기대가 좋아. 그럼 가격 상승의 기대라는 것은 항상 주식을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내일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오르기 전에 빨리 사놔야 되잖아. 사재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늘어난다. 그다음 인구 감소, 수요 감소니까 4번이죠.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그 다음에 46번도 기본적인 공급 문제. 공급은 무조건 기본적인 문제가 떠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때요? 공을 많이 해. 그러면 용지가 또 필요해. 그럼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주거용지 공급도 증가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200페이지 42번입니다. 200페이지 42번에다가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100%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 정도의 난이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42번은 뭐냐면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한다. 자, 우리가 아까 그래프로 봤었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공급하고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좌측이라는 자체는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수요가 감소한다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가격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두 번째 보시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라는 것은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곡선상의 점에 이동했기 때문에 이거는 곡선 자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은 공급을 증가시키죠. 이 두 가지는 제외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이고, 인구가 감소하면 좌측이죠. 선호도가 감소하면 좌측이고, 대체주택 가격과 나는 같이 움직인다 그랬어. 아까 대체주택 가격 하락이 똑같이 나왔어. 아까 교재를 보시게 되면 아까 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아까 페이지에 그래프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재에 그래프가 184페이지 대체재 가격 하락이 똑같이 나왔잖아. 대체재 가격과 나는 같이 움직여. 감소죠. 그러니까 좌측이다. 그리고 들어가지. 담보대출 금리 하락하면 우측으로 하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좌측으로 움직이는 건 사회적 인구 감소, 아파트 선호도 감소, 그 다음에 대출금 어떻습니까? 이 대체주택 가격 하락 3개가 되겠죠. 이 문제가 가장 틀이 잡힌 문제라고 봅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 위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웠던 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순서대로 간다면, 우리가 쭉 가볼게요. 자, 지금 관련된 문제만 풀고 있습니다. 좀 어려웠던 게 182페이지 9번입니다. 182페이지 9번. 자, 이게 좀 어렵게 나왔다라는 거죠. 182페이지. 9번 문제인데. 자, 어려웠었어요. 이 문제가. 자,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자체를 미리 말씀드리면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수요자 입장하고 공급자 입장이 달라요. 수요자 입장하고.
수요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럼 수요자 입장은 금리가 낮아지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습니다. 그죠? 우리가 목돈을 빌리기가 쉬우니까 전세로 갈 거예요. 그럼 전세 수요는 증가를 하거든요. 월세를 안 하려고 그러죠. 월세 수요는 감소를 합니다. 자, 공급자 입장은 얘가 전세 자금을 갖다 줘서 은행에 맡기면 이자가 낮아져요. 운영 수익이 낮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전세 공급은 안 하려고 그래요. 반대란 말이야. 전세 공급을 줄이려고 하고 다 월세로 돌리려고 하죠. 월세 공급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돼요? 3번이 정답인데 옳은 거.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감소했다는 것은 기회비용은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은행에 맡기게 되면 은행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 은행이자가 기회비용이라고 본다면 감소했기 때문에 난 부동산에 투자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생산비가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공급자들이 좋아서 공급을 늘리지만 장기적으로 늘리겠죠.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전세금 기회비용이 하락하게 되면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쉬우니까 이자가 낮으니까 전세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5번 공급자는 전세자금 받아서는 안 되니까 전세금의 운영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세 공급이 증가한다. 그렇게 가지고 자, 이 경기가 위축됐다는 자체는 여기 일반 경기를 얘기합니다. 금리와 일반 경기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칠판주계가 생산이 늘어나면 얘네들이 기업이 막 돈을 많이 빌려. 금리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일반 경기가 위축되면은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칠판을 안 만들면서 자금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금리가 하락돼서 일반 경기는 위축됐지만 부동산은 더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더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가볼게요. 또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우리가 179페이지 3번은 제가 탄력성 때 풀어드리고 6번도 마찬가지로 넘기시면은 균형 관련되니까 균형과 관련시키고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칠판주계가 어때요? 만약에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졌다면 갑돌이는 2개 사고 을돌이는 3개 산다면 합치면 시장 전체는 5개가 되거든요. 그럼 프라이스, 가격을 합친 게 아니라 퀀티티, 양을 합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오리지널로 본다면 이제 되는데 7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7번은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주제와 관련되니까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가시면 30번 문제를 해드리기 위해서인데 30번 문제는 시장 수요가 P는 100-4QD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다. 얘를 2배로 된다면 새로운 시장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해설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양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밑에 가시면은 193페이지 가시면은 이 P로 되어 있는 거를 양으로 고칩니다. 4QD로. 그래서 양이 나오게 되면 거기다가 2배를 해서 자, 2배가 나오면 또 P로 고친다는 거죠. Q로 또 해서 해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또 복잡해요. 30번 문제를 또 우리가 편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해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3강에 30번 문제를 해드리도록 하고 자, 지금 했던 거 염지 정리 좀 해보세요. 자, 이겁니다. 저량 3가지, 재고, 자산, 인구 요것만 알아도 기출문제는 무조건 맞춥니다. 자, UFO, 유량은 플로우 요거 그 다음에 현재 존재하는 양은 저량이고요.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되는 것은 유량이다. 보유하는 것은 수요고 자, 우리가 어때요? 존재하는 양이라든지 공급되는 것은 공급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낸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고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라면 가격 찾는 게 먼저잖아요. 그럼 가격이 있고 가격 아닌 걸 찾는 걸 우리가 2문제 풀었죠. 그럼 우리가 수요의 변화가 아닌 거는 가격인데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이 아니라 그냥 가격, 해당자와의 가격을 찾아낸다. 그렇게 보시면서 공급에 대한 거는 일단은 공급은 기본적인 걸 내요. 거의 다 시험 문제는 수요 문제가 나옵니다.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우측 이동, 좌측 이동은 가격은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공급이 들어가면 안 된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문제 아까 얘기했죠. 그거 꼭 풀어두시고 우리가 요 30번 문제는 3강에서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